왜 대체 내가 찍은 영상의 색감은 안 이쁠까? 유명 유튜버의 럿까지 유료로 구매해서 쓰는데도 나는 왜 저런 색감이 안 나올까? 라는 스트레스와 자괴감으로 고민 중이신 초보 영상 제작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설명을 해드려보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트입니다. 이번 영상에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전하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댓글과 구독을 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채널이다 보니 댓글과 구독을 해주신 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해 나가는 동안 지금 이러한 시기에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감사한 마음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채널을 운영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며 더 좋은 영상과 내용으로 찾아뵙는 카메라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넘어가 대부분 로그를 처음 접해보시거나 영상 제작 초심자분들께서는 로그가 마치 내 영상의 색감을 마음껏 변화시킬 수 있는 만능 도구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색 보정 관용도만 따지고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오해를 갖는 이유에는 플랫한 회색 톤의 이미지가 아름다운 때깔로 변하는 마술과도 같은 튜토리얼을 접한 뒤 오해와 환상을 가지셨을 겁니다. 로그로만 촬영을 한다면 어떤 색감이든 기가 막히게 입힐 수 있다는 오해를 말이죠. 하지만 로그도 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많은 색보정 튜토리얼을 보면 잘 찍힌 푸티지 위에 색보정을 하고 결과물에 초점을 둔 뒤 그에 따른 설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더 가중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추가로 이 영상의 타겟은 로그를 처음 접하시거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영상 제작자분들 눈높이에 제작이 됐기에 다소 생략된 표현과 저만의 스타일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드리며 이해를 돕는 데 가장 최적화를 두고 설명을 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전문 컬러리스트는 아니기에 제 설명 중 오류를 발견하시거나 어설픈 점을 발견하신다면 바로 지적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제가 차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컴퓨터 화면으로 들어가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그에 대한 오해부터 벗으셔야 되는데요. 로그는 명부와 안부의 디테일을 살려 최대한 많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해 놓은 것이고요. 채도 또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공식적으로 S로그는 14스톱을, C로그는 12스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그 없이 리니어하게 촬영 시 8스톱 정도로 표현이 가능한 걸 비교했을 때 로그는 상당한 관용도를 제공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다이나믹 레인지 범위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보이시죠? 이 단계가 많을수록 후보정에서 관용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안부와 명부의 디테일을 적절하게 가져갈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로그가 모든 영상의 때깔을 기가 막히게 올려주는 용도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후보정 시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넘어가려면 크로마 서브 샘플링에 420 8비트, 422 10비트까지 다뤄가며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최대한 심플하게 설명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정말 단순하게 요약을 하자면 색을 담아내는 그릇이 전자는 작고 후자는 크다 정도로만 넘겨짚고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여기 보시는 회색빛 화면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변형이 되는 결과물을 보시고 로그가 마치 마법의 도구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직접 로그 보정을 해보면 봤던 것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우선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로그의 성질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찍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 앞을 찍은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S로그로 찍었기 때문에 채도가 상당히 내려가 있습니다. 거의 회색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잿빛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에 채도와 대비를 주면 이런 식으로 본래의 색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회색의 밑그림에 내가 색을 채운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로그에 대해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 과정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던 색에 원하는 색을 입히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색에 채도만 올린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다시 포토샵으로 가서 로그가 만능 도구라는 오해에서 벗어나 로그의 특성과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색 보정을 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접근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방금 전 화면에서 보였던 회색 같지만 회색 아닌 회색을 찾아서 화면에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모두 같은 계열의 회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색의 채도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휴 세츄레이션으로 들어가서 채도를 높여보면 숨겨져 있던 색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그가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애당초 비어있던 색에 색 보정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색을 입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는 찍는 순간부터 색 정보가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채도를 올리고 명암을 조절해서 그 색이 최대한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오게끔 조절을 해주는 것이지 회색빛의 밑그림에 내가 원하는 색을 채우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럼 회색이었던 이 색이 어떻게 이러한 색을 찾아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 같은 회색처럼 보이지만 채도만 낮을 뿐 이미 그 색상의 데이터 값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색 정보가 없는 고유의 회색을 찍어 채도를 높인다고 한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떤 색이든 1%만 그 색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채도를 올렸을 경우에 바로 색깔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로그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그 작동 원리에 대한 오해부터 풀으셔야 되는데요. 회색이지만 회색이 아닌 색을 찍어 보겠습니다. 빨간색 계열인 건 우선 보이시죠? 이렇게 회색을 찍고 그냥 회색과도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이 색 정보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붉은색 계열이 2%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도를 올리게 되면 원래의 색을 찾아가겠죠. 다시 휴 세츄레이션으로 들어가 채도를 올리고 이번에는 조금 밝게 색상을 줘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던 색들 중 하나인 붉은색의 계열의 색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세츄레이션을 주기 전에 회색을 찍고 이 색을 한번 스포이드로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색으로 변환이 됐죠. 그러면 여기의 색이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고로 여기에 있던 색이 갑자기 여기로 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색을 채도를 낮추어 이러한 방식으로 카메라는 기록을 하게 된 거고, 우리는 다시 채도와 대비를 조절하여 본래의 색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로그 촬영이 가진 특성이며 로그 촬영 시 물이 빠져 보이는 이유도 이렇습니다. 그렇기에 회색 밑바탕에 색을 채운다는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봤던 화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이 회색의 화면도 그냥 순수한 회색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하나하나 스포이드로 한번 찍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회색은 노란색 계열의 색을 띠고 있는 회색이고 여기는 붉은색 계열입니다. 목도리는 노란색 계열이며 여기에 풀들은 파란색과 노란색 계열이 섞여 있습니다. 다 고유의 색이 있지만 우리 눈에는 회색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고로 회색의 밑그림에 우리가 원하는 색을 채워나가는 게 애당초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 한번 채도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찍는 환경에선 아마 이러한 색깔이 존재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러한 색깔로 보정을 하느냐? 이것은 원본의 영상이 아니라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 화면을 스크린샷 한 거기 때문에 데이터 값에 많은 손실은 있겠지만 설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이것을 예제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색 보정을 연습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 색과 최대한 비슷한 분위기를 내보는 겁니다. 여기에 피부의 톤을 보면 주변의 배경색과의 이질감을 나타내는데 아마 여기는 마스킹을 이용해 색 보정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나 저는 여기를 따로 마스킹하지 않고 이 배경의 분위기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레벨로 들어가 대비를 맞춰줘 보겠습니다. 아래와 밝기를 최대한 맞춰줍니다. 자, 이 정도면 밝기와 어둡기가 상당히 비슷하죠? 셀렉티브 컬러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중간 톤과 밝은 톤으로 분위기를 잡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 톤으로 들어가 사이언색이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는데요. 이것을 높여줍니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비슷하게 진행이 됐지만 보시면은 노란기가 보이시죠? 노란기를 빼줘 봅니다. 13에서 14 정도면은 적당할 것 같은데요. 상당히 비슷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얼굴의 색이 마스킹을 하지 않은 관계로 같이 분위기가 묻혀가는데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진행하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화이트가 여기는 아직 하얗죠. 그렇다면 화이트로 들어가서 다시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노란기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빼줍니다.
두 화면의 색감이 상당히 유사해졌죠. 저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합니다. 초보자분들이 대부분 이러한 과정 없이 이러한 색감을 띠는 모습만을 보고 로그만 사용을 한다면 모든 색에 제한 없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여기 보이는 장면 모두 하나하나에 이미 고유의 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카메라를 촬영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빛과 조명이 나쁜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된다면 결과물은 당연히 좋지 않을 것이며, 좀 더 쉽게 이해를 드리자면 깜깜한 방에서 제 아무리 좋은 카메라로 찍는다고 한들 빛이 없다면 검은 화면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 이후 아무리 전문적인 색 보정을 거치더라도 절대 살려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카메라는 결국 빛을 담는 도구이기 때문에 촬영을 할 때 빛이 중요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영화나 드라마 혹은 CF를 촬영할 때 수많은 조명을 사용하는 이유에도 그냥 심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제로 보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만한 데니얼 시퍼의 영상에서 제가 스크린샷을 해온 겁니다. 이 영상 또한 조명에 굉장히 공을 들인 영상입니다. 좋은 조명 환경에서 촬영된 푸티지를 보정을 하면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연습하는 방법으로 여기에 있는 화면을 옆에 화면처럼 한번 색 보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레벨로 들어가 대비를 조정합니다. 이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셀렉티브 컬러로 들어가 색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좌우를 확인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조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색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근접하게 색 보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번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은 로그는 만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촬영할 때 카메라의 ISO, 조리개, 화이트 밸런스는 기본 중 기본이고, 실내 촬영이라면 품질이 우수한 조명, 실외 촬영이라면 분위기에 맞는 환경과 날씨입니다. 색 보정 튜토리얼 영상에서는 대부분 잘 찍힌 푸티지를 베이스로 색 보정을 하니 당연히 결과물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간과한 채 아무렇게 찍어도 로그의 색 보정 실력만 키우면 다 커버가 된다는 착각을 합니다. 괜히 영화, 광고, 드라마 등을 촬영할 때 좋은 조명을 쓰는 게 아닐 겁니다. 로그 또한 적재적소에서 촬영하는 것이 정답이며, 후반에 색 보정뿐만 아니라 촬영 시에도 상황과 분위기를 고려하여 촬영을 하여야 본인이 원하는 결과물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로그에 대한 오해를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 로그의 성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것이지 색 보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함은 아닌 것을 알려드립니다. 로그에 대한 성질과 오해를 최소화시켜야 후반 보정을 할 때도 훨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색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